현대 기아가 조지아에서 명품 차인 거 알아요? türkiye도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한국은 국내 차라고 국산차를 왜 무시해요? 국산차를 무시하는데 türkiye에서는 진짜로 현대가 너무 좋은 차예요. 요즘 제네시스 그랜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국산차를 왜 절대. 무시해요? 독일 3대장이 우리한테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독일 차네. 그냥 오 제네시스 저게 있어 조지아에? 한국은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굳이 비싼 차를 뽑아가지고 네. 타는 거. 조지아식 카푸어는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를 타는데 신형이 아닌 조금 오래된 모델을 타면은 카푸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türkiye에선 아이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이제 7년 정도 됐네요. 현재 통역가, 번역사, 한국어 강사 이렇게 촬영 일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아에서 온 랄리라고 하고요. 한국 살이 5년 차, 그리고 한국에서 통번역사, 강사, 이렇게 방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랄리님, 지금 물론 강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혹시 조지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진짜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 가이드였어요. 아, 한국인 가이드? 얼마 정도 하셨어요? 10년 됐죠? 거기 조지아에서? 지금도 꾸준히 가끔씩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 10년이에요. 19살 때 시작했는데 19살 때가 한국어를 처음에 접하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한국 문화 날이 있다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 한국에 관심 있으니까 한번 문화날 가볼래? 거기 한국인들도 있대. 그러면서 그럴까?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한국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국 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독학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는 여행사 사장님한테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10년 전이라고 하셨죠? 네. 10년 전에 그러면 그거 하면서 월급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일단 처음에 조금 다른 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보통 이제 보조 가이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팀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진짜 엄청 고수들만 한 명씩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한데 원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보조로 해가지고 보조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조 가이드의 역할은 주변 손님들 챙겨주는 거, 머리숱 세는 거, 어디 갈 때 뭐 미리 연락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의 역할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을 보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쪽 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말도 잘하지만 그래도 팀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조 가이드로 있다가 1년 후부터는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아예 보조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벌었는데 보조 때는 사실 얼마 못 벌죠. 당연하죠. 네, 보조 때는 얼마 못 벌고 혼자 다닐 때는 왔다 갔다 좀 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지아 네. 평균 월급이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는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700도 본 적이 있고 네. 진짜요? 잠시만요.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700 정도 보신 거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원래는 300, 400 정도? 근데 이제 많이 벌 때는 좀 그렇게 벌고 근데 3,400도 워낙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럼 이런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안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뭐 이렇게 벌었다.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혹시 랄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한국어 학과로 들어간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도 한국어를 가르친 이유가 저 때문에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뭐 랄리님 알아요? 이러면은 제 이름을 대고 말한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본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또 사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가 국제대학교여가지고 반은 장학생들이고 반은 다 부잣집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한테는 그게 사실 그냥 용돈 정도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딱히 약간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학교에서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죠. 아우, 얘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걸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한국에 온 친구들도 있었나요? 한국에 온 친구는 그 중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이렇게 뭐 저 직업은 돈을 많이 벌더라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오직 돈으로만 바라보고 그 한국어를 얘는 많이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얘처럼 해야지? 그러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게 더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각할 거면 사실 한국어가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조지아에서 한국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튀르키예는 좀 달라요. 튀르키예는 기존에 한국 회사가 뭐 50개 정도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의 150 정도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연히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이라면 바로 품절돼요. 그 여기 어떤 브랜드였는지 까먹었는데 튀르키예에 들어가는데 하루 만에 립스틱 다 팔렸어요. 그 정도로 인지도도 높고, 지금 한국 하는 강사, 직원 엄청 많이 뽑히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한 6년 됐거든요. 한국어 강사를 한 거요. 6년 전에 언젠가는 어차피 학생 없어지겠지 라는 마인드였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랄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번역사를 할 때 이거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치면도 나와요.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는 비싸고요. 한국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을 할 때도 한 3배 정도, 영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당연히 벌게 되는 거고요. 적어도 2배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배님한테 듣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는 35만 원 아래는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비용은 진짜 장난 아닌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하고 100달러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월급 자체가 지금 한 7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진짜로 튀르키예에서 내가 볼 때 아직도 너무 잘 되는 케이스고요. 물론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6급도 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만의 뭔가 있어야 되겠죠. 랄리님이 그렇게까지 보는 이유가 한국어만 아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이드도 잘해서 그렇고 역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잘 아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돈을 잘 벌지만 기본적으로만 알아도 하루에는 200달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통역사를. 거기는 인구도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조지아는 사실 들어와도 한국인을 데려오는 경우가 어쩔 수 많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한국인이고, 조지아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게 보조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냥 뭐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같은 거, 아니면 뭐 가이드 경우에도 아직도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혼자서 가이드로 보내기가 애매하니까 아직도 보조로 뛰는 애들이 많은데, 한국어를 몇 년씩이나 공부를 해놓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왜냐면은 조지아가 언어로 돈 벌어야겠다 싶으면은 중국어 아니면 아랍어를 공부해야 돼요. 아랍어는 왜요? 관광객이 많아요? 아니면 무역? 회사도 많아요. 무역적으로도 많고 회사도 많고, 아랍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 회사들도 아랍적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석유랑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랍어가 언어들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쪽 분들의 또 문화가 더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차 사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집 사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을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차라리 한국어 말고 차라리 그쪽으로.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한국어를. 그래서 나는 한국어가 좋아서 그렇게 됐고, 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 언어를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럴 거면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바탕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애정과 그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 문화에 대한 열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 언어를 배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나는 이 언어가 너무 어려워, 포기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게 있네, 너무 재밌네 이러면서, 약간 저는 아직도 그 설레는 감정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주변에 꼭 있을 거예요. 그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외국인이 꼭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긴 해요. 잘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우리도 다른 언어를 못 배워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없어서 안 배우는 그쵸. 거잖아요. 약간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약간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뭐 기아, 현대 이런 곳의 인지도가 혹시 높은 건가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조지아가 약간 한국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도. 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밝아져. 왜냐면 맞아요. 자기네들도 LG가 좋은 거를 알고 삼성이 좋은 거를 알고, 심지어 진짜 웃긴 게 현대 기아가 조지아에서 명품 차인 거 알아요? 튀르키예도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한국은 국내 차라고 국산차를 왜 무시해요? 국산차를 무시하는데 튀르키예에서는 진짜로 현대가 너무 좋은 차예요. 요즘 제네시스 그랜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국산차를 왜 무시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그거 살 바에는 벤츠를 사야지
왜? 그게 왜냐면 우리한테는 동네 차잖아요. 그게. 맞아요. 독일 3대장이 우리한테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독일 차네. 그냥 오 제네시스 저게 있어 저 지하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거기가 AS가 워낙 안 되기도 하고 AS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특히 한국 국산차인데 신형이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진짜 찐부자다. 왜냐면은 한국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차 2대 이상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차가 고장나면 6개월 이상 걸린대요. 고치는 게. 그래서 한국 차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찐부자다. 그것도 신형이다? 완전 부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이제 자기가 부티를 내려고 이제 한국은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굳이 비싼 차를 뽑아가지고 네. 타는 거. 조지아식 카푸어는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를 타는데 신형이 아닌 조금 오래된 모델을 타면은 카푸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으니까 한국 분들을 보면 한국인이다 하는 순간 이렇게 표정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핸드폰 뭐 삼성이다, LG다 이러면서 막 애기들도 막 달려오고 한국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대한 인식. 맞아요. 튀르키예도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을 때 1,500명 이상이랑 설문조사를 냈는데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고요. 딱 주제가 이거였어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는지 1,513명이었나?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한국 브랜드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해라고 답장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통계예요. 진짜로 너무 신기한 통계고 나는 이런 통계 본 적 없어요.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류랑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한류를 보고 있는지 케이팝 노래 들어본 적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들어본 적 없어도 드라마를 본 적 없어도 한국 브랜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튀르키예에서는 인식되고 있고요. 인지도가 진짜 완전 높아요. 조지아도 그래요. 뭐 화장품, 한류는 이제야 좀 뜨기 시작했고 원래 자동차라든지 기술적인 면 예를 들어 댐 같은 것도 한국이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땅굴 맞아요. 파는 거. 그러니까 터널 같은 거 네. 만드는 거, 다리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한국이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을 따졌을 때는 한국만한 게 없다. 조지아도 처음에 핸드폰이 들어왔을 때는 삼성이었어요. 맞죠. 튀르키예도 거의 노키아였는데 우리는 나중에 팔아 그러니까 삼성. 국민폰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휴대폰이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도 지금 건설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회사를 포함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국 회사랑 했고 지하철들 다 현대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하철만 타면 와 다른 지하철이다라는 느낌이 거의 안 느껴져요. 어차피 한국 지하철이니까요. 그거 터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조지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게 정보랑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통역사로 들어가면은 정보 입장을 들어보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터키는 어느 정도 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투자할 가치를 느끼고 국민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리 한국 기업을 밀고 싶어도 심지어 밀다가도 이게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중국 업체들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안 좋아해요. 한국을 너무 반기고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정부 입장은 또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게 해주는 중국 업체를 뽑는데 결국엔 사고가 나고 또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국민인 거고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많이 하락했어요. 미샤? 미샤가 튀르키예에서 브랜드 명품이에요. 명품.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SK2도 유명하고 설화수도 유명하고 어쨌든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머니들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 브랜드들이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라네지, 미샤. 라네지는 뭐 한국에도 아직도 그렇지만 미샤는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한국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명동에서 찾으려고 갔는데 없었어요. 홈플러스에 있어요. 홈플러스. 근데 튀르키예 백화점에 있어요. 엄청 큰 백화점에 있을 정도로 튀르키예 사람들의 인식도 그 여기에 예를 들자면 외교관이 오잖아요. 외교관의 아내가 꼭 나는 미샤 비비크림 필요해. 아니 그만큼 좋은 비비크림이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미샤 인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샤가 진짜 부자예요. 튀르키예에서. 우리는 약국에 있습니다. 미샤가 그 약국에 진짜 입점이 되어 있어. 약국이 예. 와 약국까지? 약국에 한국 화장품들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파는 매장이 있지만 거긴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거기 가서 사는 거고 웬만하면 그냥 약국에 있는 브랜드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주로 미샤가 많이 들어와 있죠.
너무 늘어났어요. 전 이번 올해만 해도 정학생 수가 500 이상이에요. 매달 적어도 70명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본업일 만큼 그리고 원래 기준 월급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오직 주말에만 일이라고 저 정도로 학생 수가 많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이유 중 첫 번째 제일 큰 건 한국이 장학금을 많이 줘요. 대학교도 많이 주고요. 삼성도 주고 현대도 주고 버스커도 주고요. 학생들이 튀르키예에 남아서 돈을 내는 대신에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장학금을 받고 똑같은 돈을 거기에서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해요.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도 계속 놀렸는데 뭐 지금 뭐 학생들이 많아봤자 뭐 고등학생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나이 평균은 24살 그리고 50세 이상 사람도 많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각 나라들에서 프랑스에 사는 사람, 독일에 사는 사람 이건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약간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나는 이제 자막 없이 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한국에 이미 여행 갔고 마음에 들었고 또 오고 싶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에 와서 향수병이고. 맞아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또 오고 와, 싶다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왔는데요.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 근데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일본도 너무 좋았지만 걔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일본에 가고 싶었고 거기는 그냥 뭐 내가 기대했던 그만큼이었다. 그런 거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별로 안 하고 한국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갔던 것들이랑 사진이랑 해가지고 와 저기 카페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나 다음에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와 쟤는 그 원래는 고향에 대한 걸리잖아요 향수병을. 근데 고향도 아닌 한국에 와가지고 향수병이 걸려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놀라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진짜. 되는데 놀라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여행객한테는 진짜 한국만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객으로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살기에 사람이랑 빡세잖아요. 여행 온 사람이랑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했을 때 그 행복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진짜 한국 드라마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 장면에 내가 있다? 이런 느낌. 아 이제 편의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음료수를 먹어야지 이건데 지금은 그냥 배고파 죽겠어. 그럼 뭘 먹어야지 약간 이런 것 뿐인데 지금은 마트에서 계란 10개 3,000원? 오, 좋아 거의 원 플러스 원이네 짱.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자면 나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뭔데? K-pop 아이돌 아세요? 아니 이건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잘생기고 어느 정도 예쁘면 튀르키예 가서 콘서트 열 수 있다니까요. 이거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내가 볼 때 아마 무대에 오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끼리끼리만 약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가서 여러 가지 도시에서 콘서트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K-pop 아이돌 안 돼도 튀르키예에서는 K-pop 아이돌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왜냐면 BTS가 안 그래도 튀르키예 안 갈 것 같아요. 이 지금 팬들이 다 부르는데 안 가요 이분들이.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아마 적어도 그렇게 시도하고 성공한 밴드는 한 4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 가서 콘서트도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갔고 돈도 많이 줬고요. 이거 외에는 일단 화장품을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용실. 지금 이거 미용실 우리가 약간 있잖아요. 이것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K 네일아트가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도 한국은 패키지를 너무 이쁘게 잘한다. 그동안은 네일아트 좋은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네일아트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일본에서 배우시고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요즘 최근 이 5년 사이에 이 한국 네일아트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붐을 또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적인 약간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화장품도 그렇지만 네일아트도 그렇고 패키지 그리고 마케팅은 또 한국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파 그 한국 문구류가 있잖아요. 문구류도 해외에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파는 사람들도 그거를 몇 억씩 쓸어 담는 정도로 한국에서 3,000원에 사가지고 거기 5,000원에 파는데 5,000원에 그게 팔려요. 이쁘니까 디자인이.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분야를 말하자면 다 있잖아요. 성형수술도 한국이지 화장품도 한국이지 이제 음식도 성형외과 차리면 진짜 맞아요. 이거. 성형외과
성형외과 자르면 끝이에요. 성형외과 하나만 자려도 조지아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다 똑같은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조지아 사람 수술한 사람 보면은 다 똑같은 다 얼굴이야. 똑같아. turkey도 그래요. 똑같아. turkey는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래요. 약간 한국식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는. 차리면 한국식 피부과를 차린다? 한국 제품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엑소점이라든지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딱 하나를 차리면은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